Day 71. 전치사 for로 목적 나타내기. Let's go out for some fresh air.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데이 71 학습하겠습니다. 오늘 전사 4로 목적 나타내기 학습을 하겠는데요. 자, 대표 문장 보시니까 Let's go out for some fresh air라고 해서 나가서 바람 좀 쐬고 오자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런 for 이게 이제 목적의 for잖아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나가자 뭘 위해서? 신선한 공기를 쐬기 위해서라는 말이죠. 굉장히 쉬운 영어이지만 이런 for를 은근히 놓치고 잘 못 쓰는 학습자들이 꽤 많았어요, 제 주변에. 그래서 이런 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런 전사 4가 세 가지 용법이 있는데요. 1, 2, 3번. 오늘 배우는 목적, 뭐를 위해서라는 거. 두 번째는 선택의 이유,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했다라는 것. 세 번째 결과의 원인, 어떤 결과가 발생한 게 왜 발생했냐. 이거 세 가지를 전사 4를 써서 원인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우리는 for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오늘은 그중에서 목적인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하나씩 예문을 보고 목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선 목적은 오늘 했던 Let's go out. 다시 한번 적어보면 Let's go out for some fresh air. 이게 이제 오늘 대표 문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문을 한번 보면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m going to 그 다음에 go out for some ice cream. Do you want anything?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 지금 나가서 아이스크림 좀 사올 건데라는 말이죠. 자, 이럴 때 for를 은근히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나가다는 I'm gonna go out 맞죠? 그럼 주로 어떻게 한국 학습자들은 하느냐? And by 이런 영어를 많이 해요. 전사 for를 못 쓰고. 그래서 이런 for는 상당히 요긴하고 데일리, 즉 매일매일 쓸 기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Let's go out for some fresh air. I'm gonna go out for some ice cream. 이 두 문장 다 외워두시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택을 하는 이유, 선택의 이유 예문 하나만 볼까요, 여러분?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I picked this cafe. 그 다음에 for its great review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해석은 쉽지만 내가 쓰기는 어려워요. 야, 내가 왜 이 카페를 선택했는 줄 알아? 리뷰가 너무 좋아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for는 잘 못 쓰셔요, 정말로. 선택의 이유가 되는 거죠. I picked this cafe for its great reviews. 이 문장도 꼭 알아두시고,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차종을 선택했다고 칠게요. 그러면 I bought this car for its design.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 뭐죠? 이유입니다. 이유. 선택의 이유가 for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럴 때 because를 쓰거든요. Because of its design.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이런 for는 잘 쓰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어떤 결과의 원인을 나타내는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he got told off. 그 다음에 for coming in late. 자, he라는 친구가 이제 제프라는 친구인데 오늘 상사에게 be told off라고 하면 혼나다는 뜻이에요. 꾸지람을 내다 혼나다. 혼이 났다. tell somebody off거든요. 원래 tell somebody off는 혼내다. for가 뭐죠? 이유예요. 이유. 늦게, 즉 출근을 지각을 해서 그것 때문에 혼났다 할 때 for coming in까지가 하나의 덩어리죠. come in이라는 게 안에 들어오다는 얘기잖아요. late 늦게.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지각해서 팀장한테 깨졌잖아.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했다? he got told off for coming in late.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의 for를 공부하는 날입니다. 틀림없이. 하지만 선택의 이유와 결과의 원인은 아주 좀 좋아요. 자, 그럼 목적 예문 하나만 더 보면 I went out for dinner with Nick last night. 어젯밤에 닉이랑 나가서 저녁 먹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영어는 어렵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때 for가 바로 목적을 나타내는 for임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목적의 for를 잘 쓰면 뭘 줄일 수 있다? 투부정사를 남발하는 걸 막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뭐냐? 투부정사를 너무 많이 쓰게 되면 이 동사 to 다음에 오는 동사가 떠오르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문장이 거기서 막히면서 스피킹이 안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전사 for를 쓰면 바로 명사 하나만 쓰면 되기 때문에 동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You can send it to your partner for peer review라고 해서 peer review라는 게 동료 간의 리뷰를 peer review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그거 너 그 파트너한테 보내봐. peer review 받게. 이런 말이죠. 그러면 peer review를 받기 위해서 이러면 투부정사를 쓰면 또 받다가 뭐지? receive인가? get인가?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냥 You can send it to somebody for peer review라고 하면 동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매우 가치 있는 for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정말 좋은 표현인 거, 공부인 것 같습니다. 자, 모델 example즈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1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Model examples. 저녁 먹고 갈래? 좋습니다. 저녁 먹고 갈래? 자, 이것도 저녁 먹다를 투부정사 쓰면 골치 아파져요. 그러면 can you 머무르다 for dinner 해버리면 게임 끝나죠. 그러면 can you stay를 쓰면 돼요. 오케이? Can you stay for dinner?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완전 쉬운 기초 해야죠. 시작. Can you stay for dinner? 당신은 머무를 수 있냐? 이따 갈 수 있냐라고 외워주세요. For dinner. 저녁을 위해서. 즉 저녁 먹고 갈래. 자, 성우 음성으로 영어 한번 들어볼까요? Can you stay for dinner? 좋습니다. 2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사실 이케아에 가구 보러 다녀왔어요. 자, 너 오늘 오후 어디 갔다 왔냐? 그래서 사실 이케아에 가구 보러 다녀왔어요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한국식 영어 또 원민식 영어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국식 영어는 I went to IKEA to buy furniture 이렇게 합니다. 많은 다수의 학습자들이 알아는 듣지만 좀 더 네이티브스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선 이거는 그래도 buy라는 게 좀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 사라는 게 쉽지만 만약에 동사가 어렵다면 여러분 막힙니다. 근데 원민식 영어는 I went shopping. 그죠? For furniture. 그 다음에 이케아를 쓰시면 됩니다. Go shopping이 쇼핑 가다는 얘기죠? 그러면 뭘 사러 쇼핑 갔냐 하면 목적은 for furniture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원민식 영어입니다. Go shopping for something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굉장히 쉬운 기초해야 하지만 이렇게 못하는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1번 형태로만 계속 영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I went shopping for furniture 어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I actually went shopping for furniture at IKEA. 됐죠? 그래서 go shopping for something 그 다음에 at IKEA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재미나고 흥미로운 사실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 go shopping이 뭐 사러 쇼핑 가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좀 그 물건이나 아이템 자체를 강조해야 되는 경우에는 I went shopping for something이라고 해야 돼요. 좀 특이한 물건이나 의외의 물건 또 이걸 강조하고 싶을 때는. 근데 그냥 야 오늘 뭐 장 보러 갔다 왔지 이런 것은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럴 때는 I went shopping for groceриes라고 잘 안 해요. 그냥 이 사이에 I went grocery shopping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 이유가 있는 거죠. I went grocery shopping at 롯데마트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강조하고 싶을 때는 I actually went shopping for something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분이 IWC라고 하는 손목시계 고가의 시계를 사러 갔다 하면 이 구문을 쓸 수 있어요. I actually went shopping for this 무슨 뭐 expensive watch 그 다음에 at 뭐 어디 뭐 생각이 안 납니다만 뭐 동탄 아울렛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좋습니다. 자, 성우의 목소리로 영문 들어보시죠. I actually went shopping for furniture at IKEA. 들어보셨죠? 좋습니다. 자, 이제 3번 한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가서 잠시 바람 좀 쐬어도 될까요? 자, 나가서 잠시 바람 좀 쐬어도 될까요? 쐬고 와도 될까요? 라는 말인데요. 만약 이걸 동사를 써야 된다면 Can I go out? 그죠? And 다음에 뭐 fresh air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 이런 식의 자꾸 이 동사를 자꾸 많이 쓰는 영작을 하게 되면 바람을 쐬다 할 때 동사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알면 괜찮아. get이거든요. 그때는 Can I go out and get some fresh air?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게 좀 자신 없는 분은 Can I go out for some fresh air? 이렇게 해버리면 영어가 굉장히 쉬워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테크닉적인 측면입니다. 자,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 들어보시죠. Can I go out just a couple of minutes for some fresh air? 좋습니다. couple of minutes만 잠깐이라는 얘기예요.
라는 얘기예요. 2, 3분 정도. For some fresh air라고 했네요. 자, 4번 한글 들어보시죠. 나 면접이 있어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아. 자, 4번은 저에게 많은 생각거리, 고민거리를 던져줍니다. 왜냐? 나 면접이 있어. 그래서 일찍 일어나 봐야 될 것 같아. 친구 간의 술자리예요. 그리고 반밖에 안 됐는데 미리 일어나겠다. 먼저 일어나겠다고 하는 친구예요. 자, 그러면 보통 한국 사람의 영작과 원민식 영작을 비교해보면 I have an interview tomorrow. So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거의 100%예요. 예외 없이. 그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일어나야 된다. Should leave now. 그 다음에 for an interview. For an interview tomorrow morning.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I need to head home. 나 집으로 가야 된다. I should head home. head home도 집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이때 head home보다는 leave가 좋은 것 같아요. 나 지금 가야 된다. 보통 이렇게 하겠죠. Because I have an interview. 이렇게 하겠죠. 하지만 여기서는 for an interview tomorrow morning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참 이런 영장은 생각보다 이번에는 자 보시면 자 역시 정말 여지없이 I'm afraid가 나왔어요. 상대에게 미안한 말을 꺼낼 때 맞죠? 그 다음에 I would have to leave early. 좀 일찍 나서야 된다. For an interview 이렇게 돼 있습니다. 느낌 오시죠?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문맥상 봤을 때 내일 오전에 인터뷰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아마도 뭐 예를 들어 점심 약속이나 이렇고 인터뷰가 오후 2시 40분이나 3시 이쯤에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커피 마시는 것도 좋은데 나 좀 일찍 일어나 볼게. 이따가 빨리 인터뷰 가야 되거든.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for an interview 좋습니다. 성우의 음성으로 영어 한번 또 들어보시죠. I'm afraid I'll have to leave early for an interview. 좋습니다. 이제 5번 한글 들어보실까요? 내일 아침에 건강검진이 있어서 저녁 8시부터 금식해야 해요. 좋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내일 오전 아침에 건강검진이 있고 그래서 금식을 지금 해야 된대요. 저녁 8시부터.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보통은 영어 어떻게 쓸까요, 여러분? 뭐 나는 금식해야 된다. Because I have 건강검진. 거의 because를 쓰겠죠? 근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나는 금식해야 된다. I should fast가 금식하다요. 빠른이 동사로 쓰이면 금식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for a check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tomorrow morning. 참 이런 게 여러분 눈으로 그동안 봤을 때는 그냥 다 넘겨오셨죠? 근데 이게 상당히 원어민스럽고 네이티브스러운 영어를 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이 목적이 굉장히 소중한 녀석입니다. 어떻게 원어민은 표현했는지 성우의 음성으로 들어보시죠. I have to fast starting at 8 p.m. for my checkup tomorrow morning. 좋습니다. 자, I have to fast for my medical checkup tomorrow morning. 이라고 했죠. 중간에 starting at 8 a.m은 삽입구로서 8시부터 시작해서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문장은 I have to fast for my medical checkup tomorrow morning 이게 되는 것이죠. 한번 큰 소리로 이걸 빼고 따라해보겠습니다. 저랑 시작. I have to fast for my medical checkup tomorrow morning.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요긴한 녀석이겠죠?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그러면 이런 목적을 나타내는 포로 스몰 토크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Small talk.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스몰 토크 세계 학습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목적의 for 학습하는 날이니까 그걸 잘 염두에 두면서 스몰 토크 1번 한글 들어보시겠습니다. 나 이번 주말에 IELTS 시험 봐. 최소 6점은 받았으면 좋겠는데. 승진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야? 좋습니다. 야, 나 이번 주말에 IELTS 시험 봐. 최소 6점은 받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 때문에 IELTS 점수가 필요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도 역시 전사 for를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승진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야. 바로 이겁니다. 직역하면 승진을 위해서가 되는 것이죠. 오케이? 그러면 do you need that for promo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게 저도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for를 내가 잘 쓰는지 잘 못 쓰는지 조차 의식조차 못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런 문맥에서 원어민이 하는 영어하고 제 영어가 좀 다른 걸 인지하기 시작한 거, 즉 어웨어하기 시작한 순간이 생겼거든요. 그때부터 맞다 이럴 때 걔들은 for 명사를 쓰는데 난 자꾸 딴 걸 쓰는구나 이걸 알아차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인지를 시켜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I need something for promotion 아니면 do you need something for promotion 이렇게 for를 쓰면 너무 좋다 하는 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나 이번 주말에 IELTS 시험 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맞는 영어일까? 이게 맞을까요? 저게 맞을까요? I'm going to take IELTS 혹은 I am taking IELTS this weekend 어느 게 더 맞죠? 여러분 D번 두 번째 옵션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I am going to라고 해버리면 의지를 나타내거든요. 나 IELTS 시험 꼭 볼 거야 이런 의지인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이번 주 토요일 날 IELTS 시험을 보기로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확정된 가까운 미래는 무조건 현재 진행 BING로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I'm taking the IELTS test this weekend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뭐냐? We are having a party this Friday 이런 거 다 무조건 BING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파티 있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We are going to라고 해버리면 파티할 생각이야 이런 말이기 때문에 그 뜻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정해진 것은 현재 진행을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최소 6점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뭘 원해라고 직설적으로 얘기할 것인가 뭐 하면 좋겠는데라고 할 것인가의 차이거든요. 그러면 뭐 하고 싶어 이러면 want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때는 뭘 희망한다니까 I hope to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점수를 따라하는 것은 get이거든요. get. 그래서 I really hope to get at least 6 이런 식으로 I hope to get at least 6라고 하시면 돼요.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승진 때문에 그게 필요한 거야 할 때 이 for 잘 쓸 수 있겠습니까? 자, 성우의 목소리로 모범답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I'm taking the IELTS this weekend, and I hope to get at least a 6. Oh, do you need that for a promotion? 좋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포인트 집어야 되겠죠. 현재 진행으로 해야 된다. 정해진 것들. 그다음에 want to보다 조금 완화된 표현, 덜 세게 들리는 표현이 I hope to 혹은 I was hoping to, I'm hoping to 이런 것들이 된다. 그다음 점수를 따는 것은 get이다. 그다음에 do you need that for promotion 이렇게 for를 썼다. 이것 때문에가 되는 것이다. 직역을 하면 위에지만 이런 for를 잘 쓰자. 이거였습니다. 자, 2번 한글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셨지만 결국 이곳 공장에서 일하게 되셨지요. 대부분 그렇죠.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의 경우 말이죠. 좋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혹은 더 나은 삶을 위해 미국으로 이주하셨지만 결국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주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이 대부분 그렇죠.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번이 이제 그 베트남 국적을 가지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마치 우리가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갔듯이 그렇게 했는데 공장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금 힘든 생활을 하셨나 봐요. 또 실제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꼭 부정적이기보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My dad가 moved to 이렇게 다음에 to 부정사를 써버리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to more a better life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동사에서 막혀요. 물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live a life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영어 단어 실력이 출중하신 분들은 추구하다고 해서 pursue를 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은 막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애초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For a better life. 얼마나 좋아요. 괜찮죠, 그죠? 그래서 he moved to America for a better life. 이렇게 자꾸 전사 for를 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이렇게 됐다. 의도는 꼭 그게 아니었는데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런 느낌은 end up ing를 많이 써요. end up ing. 그래서 he ended up 그 다음에 working
in factories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He ended up working in factories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남성분이 대부분 그렇다 이런 것도 영어로 어려워요. 이렇게 영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안 되니까 자꾸 대충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That happens. 그 일은 일어난다. 자주 이렇게 하는 게 나아요. Yeah, that happens, all too often. 이러면 너무나 흔한 일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물론 모범 다음에 way를 붙였는데 yeah, that happens all too often 이렇게 하시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들려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겠죠. Yeah, that's pretty common. 이렇게 common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영어 좀 더 잘하는 사람은 that's not unusual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unusual한 즉 특이한 일이 아니죠. 흔하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치사가 어려운데 특히 동남아시아인들의 경우 그렇다 할 때 여러분 뭐 사이에라고 하면 영어로 among을 제일 많이 써요. 그런데 with를 쓰는 원리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that happens 자주 일어난다 with Southeast Asians 이렇게 할 수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 BTS is super popular with 브라질 소녀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be popular among도 쓸 수 있지만요. be popular with 사람 이렇게 쓰면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대단하다고 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가 말씀 하나 드리면 개그맨 박명수님 아시죠? 박명수님이 유튜브에서 할명수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제가 참 즐겨봅니다. 제가 박명수님의 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박명수님은 20대들 사이에 상당히 인기가 많대요. 실제로. 그래서 he is super popular, hugely popular with 20 something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somethings 이렇게 복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with 쓰니까 이때도 with 동남아시아인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죠. 자, 성우의 목소리로 모범 답 한번 들어보실까요? My father moved to America for a better life, but he ended up working in factories here too. That happens way too often, especially with Southeast Asians. 좋습니다. move to라고 했고 바로 이거죠. for better life. 멋진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he ended up working in factories here too라고 했고 that happens all too often 대신에 way too often. 너무나 자주라고 할 때 way라는 것은 뒤에 나오는 부사를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케이? way too often. especially among도 가능하지만 with Southeast Asians라고 했어요. among도 똑같습니다. be popular with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 이제 way라는 것이 강조할 때 이럴 때 말씀 너무 비싸다 할 때 어떻게 쓴다라고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way too expensive. 그렇죠? 예. Oh, that's way too expensive. 이렇게 하면 way가 없어도 말은 되지만 더 강조되게 돼요. 너무 비싼데요? 이렇게. 자, 좋습니다. 이제 다음 스몰 토크 한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자친구 주려고 카시오 시계 브랜드인 G샥 보고 왔어. 여자친구가 정말 좋아할 만한 선물일까? 자, 좋습니다. 여자친구 주려고 카시오 시계 브랜드인 G샥을 보고 왔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하니까 그걸 듣고 있던 다른 여성분이 와, 진짜 여자친구가 정말 그걸 좋아할까? 좋아할 만한 선물일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대화거든요. 자, 그러면 일반적인 영작을 한번 제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진짜 어려울 것 같아. When shopping to buy G샥. 이렇게 투부정사를 쓰는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쓴다고요? I went shopping for G샥. 훨씬 자연스럽게 들려요. 오케이? I went shopping for G샥. 그 다음에 for my girlfriend. for를 두 번 나와서 좀 어색하게 느낄 수 있지만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I went shopping for 무슨 시계 혹은 무슨 브랜드 for my girlfriend라고 하시면 훨씬 네이티브스럽게 들리거든요. 제가 아까 어떤 말씀을 드렸나요? 모델 example에서 go shopping 다음에 그 대상을 강조해야 되거나 좀 특이한 브랜드나 이런 경우에는 뒤에 for something이라고 쓴다고 그랬죠? 다만 장보고 왔다 같이 평범한 일 때는 I went grocery shopping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자친구가 진짜 좋아할까? 이것은 모범 한번 볼게요. Is that the kind of gift she enjoys, she loves? 이렇게 했는데 재미난 표현이 나옵니다. 먼저 영문을 같이 한번 볼게요. I went shopping for G샥 맞죠? 그리고 for my girlfriend.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for가 연거푸 두 번 나와서 어색하지 않느냐. 그건 원어민이 판단하는 문제거든요. 사실 우리가 판단하는 문제가 아니고 원어민에게 물어보면 이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래요. 왜냐?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I went shopping for something for my girlfriend, for my boyfriend. 그러니까 is that really the kind of gift she enjoys?라고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성우의 음성으로 영문 한번 들어보실까요? I went shopping for G샥 for my girlfriend. Is that really the kind of gift she enjoys?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스몰토크 3개 학습했는데 최대한 너무 어려운 예문이 아닌 좀 쉬운 예문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경험을 아마 하게 되실 겁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듣고 나서 이제 원어민들이 여러분과 대화할 때 쓰는 이런 for 이것이 좀 더 귀에 선명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꽂히는 경험을 하게 될 거고 여러분이 그 독해 같은 걸 할 때도 사실 이런 for가 상당히 많이 등장하거든요. 하지만 다수의 학습자들은 리딩할 때는 특히 수동적인 학습을 해요. 어떻게 해서 저 문장을 내가 쓸 수 있을까는 고민하지 않고 일단 해석이 되면 만족하는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읽을 때 이게 예사롭게 보이지 않을 거예요. 이게 바로 그 for구나. 이걸 써봐야지. 이런 욕심이 되고 그런 횟수가 잦아져야 스피킹 실력이 느는 것이지 무조건 연습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 한번 기억해 보자고요. 자, 다음 시간에 케이스 인 포인트 퍼더 스터디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Cases in point.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참 앞에서 바로 얼굴은 뵙지 못하지만 정말 제가 준비한 책으로 강의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고 또 많은 걸 또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중해서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케이스 인 포인트 학습하겠고 한글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배가 이번 주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러려면 항공 우편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신속 배송을 하려면 요금을 2배로 내셔야 하는데 정말 그렇게 하시겠어요? 좋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우체국에서 이 빠른 배송을 원하는 고객에게 우체국 직원분이 하는 말이고요. 직원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택배가 이번 주에 도착하기를 원하는 건 이해되지만 그러려면 고객님 항공 우편밖에 방법이 없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신속 배송, 즉 항공 우편을 통한 신속 배송을 하시려면은 요금을 2배를 내셔야 되는데 진짜 괜찮으시겠어요? 혹은 그래도 그렇게 하시겠어요? 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영어 구사력의 목표가 어느 정도 수준이십니까? 이 정도 되는 것을 뭐 꼭 번역 한글을 영어로 옮긴다기보다 대충 이 정도 내용을 영어로 하고 싶은 게 목적이십니까? 네, 그렇다면 영어를 조금 섬세하게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 회화책에서 지금 목적을 나타내는 for 이런 것을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아주 중요한 거구나라고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 맥락에서 보면은 어디에 전사 for를 쓰는 건가 하는 것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이겠죠. 신속 배송을 하려면 요금을 2배를 내셔야 된다. 그러면은 보통은 많은 학습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시연해 볼게요. If you want 신속 배송 100% 이렇게 합니다. 네, 신속 배송을 하려면 하는 것을 if you want 신속 배송, then you will have to pay 이렇게 영작을 할 확률이 거의 열의 9배예요. 영어를 상당히 나름 스스로를 나 상당히 잘해라고 하는 사람조차 이 틀을 못 벗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원어민식 영어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이거 하세요. You would have to pay. 여러분 배수 비교라고 해서 언제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한번 보겠지만 twice as much 이렇게 하시면 돼요. 배수죠. 그다음 원급 비교죠. 그 다음에 바로 뒤 처리를 어떻게 한다? for 위에서. 그다음 신속 배송 상당히 어려운 단어를 써요. expedited shipping이라고 해서 요
expedite라는 말 자체가 일정 같은 걸 땡기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여러분 구매팀 같은 거 가면 expedite 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발주를 냈으면 그걸 배송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그쪽에 벤더 측에다가 빨리 물건 달라 그래라고 expedite 한다고 그러거든요. 약간 재촉하는 것을. 그래서 you have to pay twice as much for expedited shipping이라고 하죠. 요 4가 눈으로 볼 때와 네이버에서 나오는 거에 갭 간격이 어마어마한 4예요. 그래서 한번 별표를 잘 해두시면 정말 큰 도움 될 것 같아요. 우선 그것도 말씀드리고 이제 다른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택배가 이번 주에 도착하기를 원하면서 이해하시면 이런 건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한번 적어볼게요. 일단은 I understand 이해한다. You want your package라고 할게요. 패키지 택배 to arrive this week. 이 문장은 오형식 문장인데요. you 다음에 want 목적어 to 부정사구문이에요. 그러면 want 목적어 목적 보호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you want your package to arrive this week. 이 문장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택배가 이번 주에 도착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말이죠. 야, 참 이런 게 어렵고요. 그러려면 항공편밖에 없다 하는 것 이것도 어렵네요. The only option 아니면 the only other option is 좀 어려워요. via airmail. 여러분 via라고 하는 단어가 through 수단을 나타내는 through의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어메일을 통해서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신속 배송을 하려면 요금을 두 배 낸다고 했죠. 아까 뭐였죠? 안적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You have to pay twice as much. 그 다음에 for expedited shipping 이렇게 있어요. 결국 expedited라는 게 faster 이런 의미를 문맥에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조차도 어려워. Are you sure 이렇게 했어요. 의사를 확인할 때 Are you sure you would like to 공식적인 상황에서는 want to보다 you would like to 좋죠. 그 다음에 go ahead 진행하다 with that 이거 얼마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하시겠습니까는 Are you sure 뭘 원하십니까는 you would like to 일을 진행하다는 go ahead with something.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쉬운 것 같지만 한 문장 한 문장 보면 굉장히 어려운 영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은 너무 무리하지 말자. 어디만 집중하자. 신속 배송을 위해서는 이걸 이 문장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것만 집중해서 딴 거 욕심 나더라도 좀 참으시고 보면서 원어민 음성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I understand that you want your package to arrive this week, but I'm afraid the only other option is via airmail, and you would have to pay twice as much for expedited shipping. Are you sure you'd like to go ahead with that? 좋습니다. 여기도 사실 여지없이 I'm afraid가 또 나왔군요. 이때 I'm afraid가 결국 고객에게는 조금 양해를 구하거나 미안한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I'm afraid the only option is via airmail and you would have to pay twice as much for something. Are you sure you are going to? 아니면 Are you sure you would like to go ahead with that? 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글을 보고 영작을 해서 어렵지 이 영어만 보면 할만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외람되지만 이것도 통함기를 부탁드리고 손으로 한 두세 번 정도 꼭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further studies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사실은 further studies에서 해야 되는 내용을 오늘은 김재우 쌤의 영어 관찰 일기에서 이미 다루어버렸어요. 그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겸 여러분 4에는 몇 가지 원법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오늘 배웠던 목적 맞죠? 그 다음에 선택의 이유 맞죠? 그 다음에 결과의 원인 맞죠? 사실은 이거 말고도 4는 어마어마한 많은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거에 집중하겠습니다. 그럼 목적은 이미 했으니까 선택의 이유와 결과의 원인 학습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 때문에 아이폰으로 선택했다면 이건 뭐죠? 선택의 이유죠. 그동안 영작은 어땠다고요? I chose iPhone because of this design 아니면 because its design is so good 이런 영어를 해왔다. 이제는 I 선택했다 아이폰 그 다음에 for its design 이런 아주 깔끔한 영어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정말 좋은 영어라고 저는 봅니다. 보세요. I chose the iPhone for its design. 큰 소리로 두 번 읽어볼까요? 시작. I chose the iPhone for its design. 이제 안 보고 시작. I chose the iPhone for its design. 바로 그겁니다. 이런 거를 느끼는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영어를 지금만큼은 잘 구사하지 못할 때는 오히려 이런 4를 대충 보고 건성으로 봤었어요. 그리고 좀 더 있어 보이고 근사한 단어 외우기에 좀 더 집중했었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해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하다. 자꾸 스피킹이 좀 잘 안 되고 문장 만들기가 원어민스럽게 잘 안 되네. 이런 일종의 여러분 답답함을 영어로 frustration이라고 하거든요. 그 답답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더 섬세하게 영어를 들여다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어떤 문법서나 이런 걸 참고하고 뭐 EBS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이런 게 아니고 제 스스로 이런 데 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방송에서 수업하는 교재라든 이런 데서는 사실 이런 거에 많이 강조점을 두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제한된 20분이라는 시간 속에 학생들에게 많은 표현들 가르쳐 주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거는 대충 넘어가 버리십니다. 그래서 제 강의 때는 이런 것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여자분은 그 남자 돈 보고 만나는 거야? 이런 말이죠. 그럼 돈 보고라는 게 사실 목적도 될 수 있고요. 또 선택의 이유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 남자하고 같이 있다 for his money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 영어를 그동안 어떻게 해왔다? 그 여자는 그 남자 만나 because he is rich 이런 식으로 영어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표현 방식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for his money라고 하시면 되고 사실 이 예문은 넌대형 책 있죠. 제 첫 번째 책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전사편에. 자, 한번 보시죠. Is she with him for his money? 정말 자연스럽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원어민들에게 이 문장 한번 보여주세요. Supernatural. 진짜 자연스럽다고 그럴 거예요. 자, 그다음 그는 지각에서 혼났다. 이미 지지난 시간에 했죠. 뭐죠? 그래도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told off. 꾸중 혼내다. tell somebody off. 그다음에 뭐라고 했죠? for coming in late라고. for를 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for coming in late. 멋지죠?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영어가 좀 간결하고 있어 보인다. 이거 아주 원어민 필이 납니다. He got told off for coming in late.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예문은 그 집 리모델링 한다고 지금 문 닫았어 한 달 동안 이런 말이죠. 그러면 결과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맞죠? 문을 닫고 영업을 안 하는 것 이걸 closed라고 하거든요. 그럼 리모델링 한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because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세요. The cafe 그 집이 카페라고 칠게요. is closed because the cafe is 동사에서 또 막히고 또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해야 돼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학습. 그러니까 the cafe is closed for remodeling 이라고 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 한다고 영업 안 한다. 어떻습니까? 그냥 암기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이런 맥을 잘 짚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시죠. They are closed for remodeling. 카페를 그냥 인칭대명사 they라고 표현하는 경우 많죠? 좋습니다. 자, 오늘 어찌 보면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는 전사포 세 가지 용법을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이 앞으로 동화나 드라마 볼 때 좀 더 선명하게 들리고 선명하게 보일 거예요. 그러고 조금씩 시간이 가면서 입에서도 서서히 나올 겁니다. 그건 제가 개런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 인내심 가지고 다음 학습도 다음 데이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